안녕하세요. 런치메이트 이소입니다. 런치메이트 윤희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진짜 아니 이번 주부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거였나요? 일요일에 갑자기 비 와서 지금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코트? 저는 코트랑 패딩도 꺼냈는데 패딩 입어야 되지 않아요? 저 어제는 너무 추워. 막 뼛속까지 춥던데요? 아니 좀 내일 이후로 좀 괜찮아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제 곧 11월 말이에요. 12월이고 겨울은 겨울이에요. 11월 말이 원래 이렇게 추웠던 거군요.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매년 이쯤 되면 날씨가 어땠는지 매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수능 한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추웠던 거예요. 11월 초 이럴 때 아니면 수능을 요새 좀 일찍 보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사실 수능 한파라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기후 온난화로 없어진 건지 그래서 뭐 정상적인 것 같은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나는 너무 호들갑이다. 네. 수능 한파. 그러고 보니 수능 한파가 있었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 2회씩 부지런히 업로드를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에도 공지를 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좀 주 1회로 저희가 현생 요새 좀 바쁜 관계로 네네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주 1회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밀린 게 있으실 거예요. 밀린 것들을 차곡차곡 듣고 계시면 저희가 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운전 얘기할 거예요. 운전. 사실 이게 운전이라는 게 보통 분들에게는 그냥 되게 일상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저한테는 핫 키워드거든요. 요즘의 핫 키워드? 네, 요즘의 핫 키워드예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핫 키워드인데 약간 회피형으로 외면하고 있다가 네. 그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필요를 느끼면. 그렇죠. 근데 요새는 진짜 필요한 상태가 돼버려서 제가 이제 차를 부릉부릉 막 요새 끌고 다니는데 네. 윤희는 운전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22년에 차를 사서 한 지금 3, 4년 되겠어요. 3년. 만 3년 네. 반 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저는 면허는 좀 일찍 땄어요. 면허는 뭐 2013년 이럴 때 땄는데 사실 뭐 수능 보고 바로 따는 친구들도 있고 빨리빨리 따는데 저도 좀 늦게 딴 편인데 이제 그동안은 뭐 운전 안 해도 서울에서 사는 데는 사실 큰 지장은 없고 제가 막 그렇게 막 지방에 다닐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일하러 뭐 외근 같은 것들이 다 김포, 일산 이런 데요. 그래서 제가 맨날 카카오 맵으로 대중교통을 찍어보면 2시간.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그냥 꾸역꾸역 무서우니까 대중교통 타고 갈 것 같은데 진짜 이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 월요일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지하철 찍어보니까 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도어 투 도어로 아니면 네, 지하철만 도어 2시간? 투 도어로. 근데 사실 도어로 해도 이제 지하철역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럼 차로 하면? 차로 하면 54분? 뭐 이 정도 안 1시간 안 되고? 네. 차이가 크네. 그럼 차이가 진짜 크다. 2시간이면 내가 KTX 타고 지금 천안을 갈 판인데 그래서 진짜 무서운데 그 전주부터 요란을 떨면서 요란을 떨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옆에 태우고 뭐 롯데마트라도 가자. 주차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너무 그냥 끌고 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10시 반, 오전 10시 반 미팅이었는데 제가 8시 반에 나갔어요.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그때 진짜 저에게 2시간 전에 나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2시간 전에 나가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9시 반도 안 돼서 이제 카페는 문을 열지 않았고 그럼 뭐 했어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대중교통 타고 가면 기다릴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차가 있으니까 차 안에서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기다렸어요. 맞아요. 차 있으면 그 장점이에요. 이런 건 좀 좋다. 그런 게 막 느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얼굴은 저희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긴 거 보면 사람들이 되게 무슨 SUV 오프로드 끌고 다니게 생겼는데 세상 쫄보 중에 제가 이제 친구들이 저에게 되게 의아해하는 게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전 안 하는 게 신기하다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운전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윤희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운전을 잘한다라는 거의 기준이 어떤 거죠? 제가 이제 몇 번 보조석에 타봤는데 뭔가 이제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뭐 이게 어려움이 없다? 이동에 어려움이 없다? 저는 사실 3년 전에 차 사고 난 이후로는 되게 차를 매일매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진 건 있는데,
저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있긴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어쨌건 뭐 제가 운전은 저도 이제 면허는 취준생 때 땄어요. 2016년 네. 그때 땄는데 그때는 진짜 시간이 여유로워서 땄고 그전에는 차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면허증을 따고 나서도 시간이 남아서 그랬지 차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고 아니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특히 서울에 계속 그쵸. 있었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필요할 그게 있나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 왠지 차가 필요해라는 갑자기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차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욕망이 갑자기 커졌고 그게 좀 더 막 교외로 나가고 싶고 막 이러한 자유를 좀 얻고 싶은 욕구가 그때 갑자기 생겨서 그전에는 막 아빠가 "너는 왜 차를 직장 생활도 몇 년 했는데 차를 안 사냐." 막 이래서 "어 차 없어도 서울은 잘만 산다. 왜 차가 있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아빠 나 차 사야겠어." 그랬더니 네. 아빠가 "야 네가 드디어 좀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나 네. 보다." 이러면서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차를 그때 사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차를 사니까 그다음부터는 진짜 매일매일 차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예. 뭔가 딱 사고 나니까 탈 구실들이 막 생기던가요? 그러니까 구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구실을 만드는 거죠. 예. 차를 타고 갈. 네네네. 근데 차를 샀을 때 모든 게 바뀐 게 있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사 다닐 때 그냥 집 좋은 것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주차가 되는지도 봐야 되고 어디 이동할 때도 주차장은 늘 확인하고 주차 요금 체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 예. 그래서 그때 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차를 굉장히 열심히 끌고 다녔죠. 예예예. 그게 이제 제 운전 초기의 모습 딱 그거였던 것 같은데 예 뭐 저도 차를 하도 매일매일 타니까 네. 오래 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3 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거의 매일 타시잖아요. 그쵸. 한 일 주일에 5 번씩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기본. 예. 언니는 올해가 처음이었던 건가요? 운전 시작한 게? 제가 이 제목을 나의 운전 유산 답사기로 지어놨거든요. 너무 장대한 역사가 있어서. 제가 2013년에 면허를 따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면허는 있어야지 해서 그래 뭐 면허를 따놓으면 이거는 평생 자격증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땄는데 그리고 운전을 안 했어요 잘. 그리고 저는 제가 면허 딸 때가 네. 엄청 쉬워졌을 때였어요. 뭐 이것저것 다 빠지고 아. 그때 한때 난리 났었을 네, 때가 네, 2013년이군요. 제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거 엄청 쉬워진 거고 또 주차도 평행 주차 이런 거 없고 뭐 하나만 뭐 빠지고 뭐 이랬을 맞아요,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평행 주차 빠진 거에 대해서 얘기가 제일 많았죠. 그런 거.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넣는 것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점 이상 통과인데 그래서 71점으로 붙은 거죠. 예, 거의 턱걸이죠. 그래서 이 필기 점수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저기 실기. 주행. 어. 그래서 이제 모두의 우려의 시선으로 면허를 따긴 땄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양재에서 땄는데 양재가 이제 주행 코스가 4개 있어요. 주행 그 실습하는 게. 양재는 근데 이제 양재에서 나오면 이제 4개 코스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해서 랜덤으로 찍어주는데 제가 걸린 게 그 뱅뱅 사거리와 강남역 그쪽에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 이제 너무 그 노란 붕붕이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옆에 막 벤츠, 막 BMW, 외제차 엄청 많고 너무 맞아요. 무서워가지고 여긴 교통이 복잡하고 비싼 차들이 많은 게 문제인 너무 코스인 것 같은데. 무서웠어요. 벌벌 떨면서 하여튼 지나는 갔는데 근데 저도 아까 연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막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지하철 타고 잘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저는 뭐 지방에 여행 갈 때도 그냥 버스 타고 가서 그냥 택시 타고 돌고 뭐 아저씨한테 이렇게 한 10만 원 드리면 이렇게 투어 해주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다녔어요.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서 이게 그냥 어디 이동성도 이동성인데 약간 생존 스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주변에서 야 결혼하고 애 낳으면 운전 무조건 해야 돼. 그럼 하게 되어 있어라고 하는데 저에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뭐 애들 병원 가고 뭐 이래야 되면 운전 꼭 해야 된다고. 뭐 그럴 일이 안 생기는데? 라고 했지만 근데 이걸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딜 모시고 가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분명히 이제 발생할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해야지라고 신경하고 심지어 저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차 사면 운전하게 돼 있어.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저는 우연히 제가 제주도 친구 집에 여행을 갔는데 이제 친구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거기 차가 마침 2대가 있는 거예요. 친구 차가. 한 대는 이제 놀고 있고 한 대는 친구가 출퇴근용으로 쓰는데 이제 제가 평일에 놀러 갔는데 친구는 이제 자기 타던 차 타고 출근을 하고 이제 핑크색 스파크가 한 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는 이제 도심 말고 시골은 차 없으면 진짜 못 다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구가 야 보험 들어줄 테니까 이걸로 다녀 하고 이제 던져놓고 갔어요. 네. 집에 던져놓고. 근데 저도 어디 밥은 먹고 뭐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카페도.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 스파크를 몰고 살금살금 좀 다녀본 거예요. 근데 친구 사는 데가 제주도 엄청 시골이거든요. 네. 그 차가 진짜 없었어요. 근데 되네? 그 차가 많이 없으니까 약간 제가 좀 엉망으로 운전해도 약간 속도나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것만 조심하면 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올 봄인 것 같아요. 그러고 올 봄에. 올 봄이에요, 올 봄. 그리고 적이었구나. 이제 운전을 약간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차를 이제 또 사고 그러면서 이제 운전 지금에 이르는 거죠. 차를 산 얘기는 제가 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하면 사람들이 이제 엄청 편해진다고 하잖아요. 편함을 느끼고. 편해지는 게 있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운전이 좋은 이유를 아직 말할 계제는 안 되는 것 같고 유은이가 먼저 운전이 하면서 삶의 질이 달라진 거나 되게 좋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저는 운전이 무서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운전은 일단 그 거리와 물리 극복하는 게 제일 저는 장점이라고 느꼈고 저는 그 예전 일본에 여행 가서 베푸라는 지역을 좀 가보고 싶었는데 네. 그게 교통을 이용해서 가거나 이러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후쿠오카에서 뭐 택시를 타고 가던지 아니면 뭐 교통을 이용하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래서 그때 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였는데 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갔거든요. 반대편 운전 괜찮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운전 습관이 많이 잡히지 않을 때여가지고 운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표지판이나 얘네들의 교통 준수하는 법이나 이런 것만 좀 미리 스터디해가지고 가가지고 안전운전해서 갔죠. 부모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럴 땐 좀 작은 차를 빌리거든요. 주차하기 좀 편한 거 이런 것들. 근데 그때 좀 약간 물리적으로 확실히 거리감 극복하는 데 있어서 딱 직관적으로 좋았다라는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해외 사실 가서 운전대를 많이 잘 잡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운전 좀 해보고 그때 이제 이런 거리감에 있어서 내가 제한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지?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운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2022년에도 네. 그 뭔가 더 거리감에 제한 없이 더 다니고 싶어라는 욕구가 생기면서 차를 이제는 소유를 해야겠다가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저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꽤 좋아하고 이게 그리고 차 안에서 제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누리던 것들의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노래에 푹 빠져서 뭐 해도 되고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건 있는데 차로 갔을 때 좀 누릴 수 있는 약간 이 공간에 나 혼자 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또 안락함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래도 내가 이어폰을 굳이 끼지 않고 노래 틀어놓고 막 흥얼거리면서 차 안에서 불러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미팅이 엄청 많은 일들을 좀 하게 되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혼자 그런 시간을 가졌을 적에 조금 나름 힐링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운전의 장점이 어떤 공간적인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거리적으로 어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크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짐을 많이 갖고 다녀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진짜 차가 있어서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운전이 무서울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요?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네.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 극강의 그쵸. 공포감을 그쵸. 비 느껴가지고 많이 오고 막 이럴 때요? 그럼요. 비 많이 올 때 예전에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아빠가 아파가지고 잠깐 병원에 계셨을 때 아빠를 보러 이제 본가가 대전에 네,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 새벽에 대전을 밟아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랑 같이 내려갔는데 아침에 새벽 안개가 끼는 거예요.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그 새벽 안개가 그냥 이게 왜 비는 오면은 이 와이퍼가 왔다 갔다 네. 그러면서 시야를 좀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근데 안개는 답이 없어요. 안개는 뭘 해도 그거 안 하니까 그냥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차 안에 김 끼는 그것만 좀 안 하게 하고 천천히 그 비상등 켜고 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빠는 지금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지 막 마음은 급한데 지금 앞은 안 보이지 막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또 아빠가 그래도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 잘 받는 거 보고 올라오는 날에도 비가 또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차선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앞차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그때 공포감은 엄청날 거예요. 저 혼자 달리고 있다고 하면. 근데 그 차를 막 쫓아가는데 바깥에 비는 오는데 막 그 아빠 아팠던 거에 막 지금 내가 운전하고 가는 거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이미 비 때문에 시야는 안 보이는데 내가 눈물이 차오르면 나의 시야도 이게 맞아. 가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허벅지를 치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정신 지금 차려. 너 죽어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럴 때는 조금 무섭죠. 이게 그러니까 자연에서 오는 어떤 재해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엄청 천천히 달려야겠네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도 이제 천천히 달리고 저는 앞차와의 간격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앞차를 왜냐면 진짜 선이 안 보여요. 차선이 안 보이면 이게 갑자기 씨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좀 무서움이 들어서 이 차만 똑바로 따라가고 왼쪽, 오른쪽, 앞차 하고 이제 뒷차 가끔씩 보면서 이 간격을 잘 유지해서 가려고 그 속도 맞춰가는 거고 조심해, 너무 무서운데. 안개가 진짜 무서워요. 안개는 앞차를 안 보여요. 안 보이게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끔 이제 팔당댐 같은 데 있죠. 댐 주변 물 많고 이런데. 그런데 저녁이나 이럴 때 지나가면 진짜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을 정도로 짙게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차도 불빛조차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비상등 켜고 그땐 정말 기어가야 돼요. 약간 스릴러 영화 살인 사건 나올 때 그런 영화. 댐 호수 이런 네, 데 옆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 네, 그것도 경험해 보니까 아찔하다는 걸 알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고 열심히 좀 배워놓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좋은 점을 말하기엔 지금 너무 섣불러서 근데 그건 좋았어요. 날씨가 추운데 뭐 어디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는 게 좋죠. 그건 되게 좋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때 약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차는 나만의 공간이고 맞아요, 차에서 맞아요. 그런 것들 그게 되게 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크더라고요. 아, 크죠, 그게 크죠. 있고 그리고 이제 옷 좀 가벼워도 되고 그쵸, 그쵸. 그거랑 뭐 짐 아까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저는 아직도 좀 무서운 단계이기 때문에 왜 무서운지 얘기해 보면 이게 막 남이 나를 칠 것 같아서 이것보단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세상에서 밸런스 게임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은 만약에를 상상하는 게 이 운전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끔은 차라리 다른 만약에가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방포대교 가운데 혼자 서 있는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막 차선을 못 바꿔서 이거 경부를 타고 계속 내려가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다른 차들이 저한테 빵빵거리지도 않는데 빵빵거릴 것 같고 너무 이 상상력이 엄청 풍부해지는 아이템이에요, 이 운전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불식시키기 전에는 어떤 실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미숙하잖아요. 제가 미숙하니까 이게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되게 압도돼 버려서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모두가 초보 시절이 있고 다 알겠는데 그쵸. 그래도 너무 이 민폐를 끼치고 그런 것들이 좀 두렵다. 그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차를 사면 사람들이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그쵸. 차를 샀어요. 그거가 되게 싼 SM5 20년 된 차를
누가 폐차한대요. SM5? 세단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520? V520인가 하여튼 520 V인가 폐차하는 진짜 차를 오래된 거. 샀다고요? 근데 그 폐차가 차에 문제가 있어서 폐차하는 건 아니고 음, 그걸 타던 사람이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돼서 네. 그 차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디 네. 넘길 데가 없던 차를 제가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폐차, 그러니까 그냥 오래됐으니까 폐차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보험 무슨 등록비 이런 것보다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주고 사서 그래 사람들이 차가 있으면 운전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운전을 좀 해보자. 차가 있으면 운전을 하겠지. 그리고 사실 뭐 저는 그런 하차감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것보단 그냥 차가 있다. 굴러가는 그런 동력 기관이 있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근데 차를 샀는데 제가 잘 안 타더라고요. 그게 일단 그랜저처럼 커요. 옛날 차잖아요. 근데 차는 좋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SM5가 닛산을 똑같이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차가 좋아요. 그 검진하는 분들도 명차라고 명차. 그래서 차도 또 관리도 잘 돼서 잘 탔는데 제가 이 차를 잘 안 타더라고요. 네, SM5가 커요? 커요. 그랜저만 해요? 옛날 SM5 이렇게 앞뒤로 긴 거는 대형 차예요. 중대형. 준중형? 하여튼 그래서 그랜저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랜저만 하면 크네. 크죠. 네, 그래서 앞뒤로도 길고 그래서 제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주차장이 이제 빌라 주차장이라서 막 맞아요. 네, 빌라 주차장 빌라 난이도가 좀 있죠. 주차장은 이렇게 막 2중, 3중 주차하고 빼주세요. 뭐 전화하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이 차를 갖고 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또 주차장 하기가 어려운데 옆구리를 또 시원하게 박았네. 어디다가 박았어요? 저희 집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옆구리를 주차하면서는 한 번씩 박는 네, 거죠. 근데 네. 진짜 거의 문짝이 찌그러질 정도로 박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문짝 고치는데 거의 10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죠. 차를 내가 5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아 이거 뭐지?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잘 안 탔어요. 그냥 주차장에 넣어놓고 잘 안 탔죠. 그래서 아 또 이제 운전이 되게 이제 시들해지는 마당에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차를 근데 운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차는 타기 싫고 근데 마침 그 차가 약간 이제 시들시들한 거죠. 시들시들해서 폐차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고쳐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제 친구가 이제 차를 새로 뽑으면 노는 차가 하나 생긴 걸 제가 본 거죠. 제가 종종 옆에 이제 모조석에 얻어 타고 다니던 차인데 저는 이제 친한 친구니까 차가 놀고 있네. 그 차 어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아빠가 타고 계신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팔든가 해야지라고 해서 그럼 나한테 팔아. 라고 해서 중고 거래가 성사가 된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사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좀 작아요. 소형 SUV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 좀 부담감이 덜해요. 차가 좀 작고 하니까 지금 차가 더 작아요? 지금 SM5보다? 지금 차가 훨씬 작아요. 그냥 언니 기준에 크다는 앞뒤로 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높이도. 근데 뭐 SM5보다 높진 않았는데 SUV보다 세단이 높을 수가 있나? 아니요. 근데 제 거 되게 소형이라서 천장도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차를 지금은 또 타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저도 막 차 타고 라디오 들으면서 한강변을 달리는 로망 같은 건 있는데 사실 아직 못 해봤어요. 아직 못 해봤고 근데 이제 한강변 달리려면 그 시간대를 잘 맞춰야 돼요. 그쵸. 한강변은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정말 꼴랑 한 번의 경험이지만 월요일날 김포를 갔다 오면서 이제 올림픽을 타고 쭉 오잖아요. 그때 달릴 수 있죠. 네, 그때는 시간이. 제가 그래서 김동률 콘서트 이걸 들으면서 쫙 왔죠. 출퇴근 시간을 잘 피해야 되고 맞아요. 막히는 곳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엉뜨 좋아하고. 엉뜨 겨울에 엉뜨는 엉뜨죠.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연희도 말씀 주셨지만 차를 이제 지금이 첫 차인 거죠. 네, 그쵸. 첫 차죠. 네, 첫 차죠. 저는 첫 차이자 지금 차가 전기차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 지금도 차 로고만 보고 브랜드를 구분을 잘 못해요. 막 포르쉐, 페라리 구분 잘 못하고 네. 차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마력이 얼마고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따서 사고 다 따져가지고 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정말로 저한테 차는 이동수단이어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까지 잘 데려다 주기만 하면 돼 였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전기차의 신봉자거든요. 특히 부품 관리 같은 것들 사실 자신 없어서 네. 그런 걸 할 필요 없는 차면 저한테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아예 첫 차도 다 전기차로만 봤어요. 시승도.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오닉 5랑 그때 EV4였는지 6였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EV 그 기아 저거랑 해서 시승을 했거든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가 그래도 전기차니까 한번 테슬라를 좀 시승을 해봐야겠다 해서 시승을 딱 해봤는데 그냥 그 안에 UX에 완전히 뿅 가가지고 그냥 정말로 심플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제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경 쓸 게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운전이라는 이 행위 하나에 몰두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첫 차로 테슬라를 샀어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 이제 첫 차는 너무 좀 그런 차보다는 좀 연습용 차로 생각해라 그랬는데 연습용차. 아니다. 나는 네. 첫 차로 내 최선을 다해서 몰 거다. 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싹 바꾸게 한 게 이거여서 그냥 테슬라를 타기 시작했고 그때 막 전기차 탄 다음에 막 충전 때문에 막 많은 분들이 막 괜찮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근데 저 막상 지금 몰고 다닐 때 충전 때문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는 건 없는 것 요즘 같아요. 근데 진짜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많기도 하고 그냥 충전하러 갈 때 거기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려도 되고 뭐 장 보는 큰 몰들에 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장 보는 겸해서 충전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지금은 또 제가 차 샀던 시기에 비해서 그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도 충전소가 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댑터만 좀 있으면 지방 가는 것도 큰 부담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어디더라 그 경상북도 갑자기 영주? 네, 영주를 갔다 왔는데 네. 그냥 중간에 한 번씩 고속도로 멈춰가지고 충전하고 그때 저 약간 막 스트레칭하고 한숨 쉬고 이러고 출발하고 이러니까 전혀 문제가 근데 없더라고요. 얼마예요 충전하는 거? 충전이 제가 이거 사실 가솔린이나 기름 넣는 분들 기준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20%였잖아요. 20%가 남아서 한 100%까지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그 고속 충전 기준으로 한 2만 원이 채 안 들어요. 2만 원이 채 안 들고 이게 한 3-40분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 갈 때는 그 전날 충전을 해 놓거나 아니면 아침에 충전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고속도로에서도 그냥 한 화장실 갔다 오고 하면 15분, 2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동안만 조금 더 충전하고 가면 전혀 문제 없는 정도. 근데 가격도 엄청 좋네요. 전기차는 애초에 이게 장점이죠. 그 가솔린, 기름 뭐 이런 거, 가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가격은 거의 반 정도로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솔린하고 뭐 그 가스나 이런 거 충전하는 거에 대한 가격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오히려 하여튼 싸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엄청 싸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첫 차로 요거 뭐 테슬라이고 뭐 워너비카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계속 전기차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저는 한동안 당장 바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면 그때 뭐 테슬라 S 아니면 아예 테슬라 X 이렇게 해서 좀 SUV 같은 건가요? X가 SUV고 S가 조금 더 좋은 세단. 근데 저는 SUV로 하면은 좀 시야가 좋아지겠다는 있거든요.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시야를 위해서 SUV로 다음에 가볼까도 있어서 하여튼 이 두 개 정도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좋더라고요. 네. 저는 아까 SM5는 뭔가 저의 첫 차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타는 걸 첫 차로 하면 네. 이거 이제 저 스토닉 2018년형이거든요. 경유차고 디젤의 경유차고 지금 단종됐어요. 이게 기아차인데 셀토스가 나오면서 그런 소형 SUV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이 차가 원래는 코나 약간 이런 거의 연장선상으로 나온 건데 코나는 뭔지 알겠다. 네, 그 좀 그런 소형 SUV 그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셀토스가 나오면서 셀토스가 인기가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단종 엔딩 그래서 잘 없어요. 길에 잘 없는 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이제 요 차를 이제 끌고 다니다가 음. 이제 새 차를 뽑으면서 이제 저한테 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차 관리도 잘 됐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많이 타지 않은 걸 제가 알아서 야, 안 탈 거면 놔줘라. 이제 그렇게 좀 찜꽁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운전을 안 했을 때는 되게 허세로 와씨 되게 큰 SUV 타고 싶다. 멋진 차, 큰 거, 뭐 레인지로버 뭐 이런 거 타고 싶다 했는데 아, 레인지로버. 네, 지금은 아예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고 그냥 작은 차가 짱인 것 같다. 주차하기도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네시스 SUV 이런 거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도 근데 SUV가 좋은 건 알겠어요. 저도 그 시야나 이런 면에서 이제 제가 아마 이건 제가 운전이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시야가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좀 높거나 잘 보이는 차가 좋은 것 같아서. 높으면 좋긴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그냥 분수에 맞는 차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네, 그래서 잘 타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좀 관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전기차가 관리할 리소스가 안 들어가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네. 저도 사실 요새는 고민인 거예요. 이제 겨울이 되면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절별로 하고 뭐 타이어도 뭐 챙기고 눈 오면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아 이건 좀 공부를 해야겠다 약간 하는 생각을 요즘 조금 좀 하고 있어요. 차 좋아하는 분들이 부품 이런 거 잘 모르면은 그냥 혼내시던데. 아 그래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차는 특히 또 잘못되면 이제 생명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잘 알고 관리해야 된다고 네.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운전 습관도 되게 좋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차에 영향을 미친대요. 아, 그쵸, 운전 맞아요. 습관.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뭐 저의 습관이라면 저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티맵을 진짜 정말 한 20번 보는 것 같아요. 티맵을 거의 출발하기 전에? 네, 모의 주행을 거의 하는 수준으로. 아.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그러면 차선을 어디서 바꿔야 될까? 물론 그게 제 맘대로 안 되는 건 알지만. 근데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운전하고 가는 길에? 그러면 약간 그 카플레이로 이렇게 랩이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좀 나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럴 걸 하고 근데 이제 쌍욕을 먹어도 꿋꿋하게 가는 이제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친한 언니는 진짜 음악을 크게 튼대요. 차 안에서. 밖에서 빵빵거려서 욕을 하든 말든 그냥 크게 튼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좋은 솔루션일까?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네. 아 그래서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요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진짜 인상적이었다. 아, 무조건 이건 길에 나오는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2시간 전에 해결이 나와라.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와서 이거 그냥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김포 갔다 온 것도 그렇고 했는데 제가 그 집에 갈 때 이제 삼성역에서 이제 저희 집 쪽으로 가는데 이제 테헤란로를 관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헬이죠. 와, 테헤란로는 진짜 약간 원래 헬입니다. 김포에서 올 때는 그래도 올림픽 좀 좋은 시간대로 와서 그냥 여유롭게 왔는데 네. 정말 테헤란로 강남을 하면서 제가 정말 그 육두 문자를 아 사람들이 이래서 운전하다 욕하는구나 라는 걸 약간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끝 차선에는 택배와 오토바이와 택시의 대환장 파티 그리고 오토바이들은 막 끼어들고 아, 그리고 그럼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 진짜 좋은 차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동물 그려진 차만 일단 조심하면 돼. 뭐 페라리 뭐 포르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 그려진 차 조심하라 그러고. 근데 진짜 깜빡이를 잘 안 켜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일단 들이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비상등이라도 눌러주시면 아주 매너 있는 사람이죠. 아우, 비상등은 본 기억이 없고 그리고 정말 그냥 약간의 틈만 보이면 바로 들어오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김포에서 삼성동 오는 것보다 삼성동에서 집에 가는 길이 더 험하고 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래서 운전을 무서워했구나 라고 했지만 저는 또 기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고속도로가 제일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 운전이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전하는 도시의 난이도 중에 부산이라는 도시도 있고요. 부산,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전라도 광주 쪽하고 이런 데를 했었는데 오히려 도로가 되게 오래된 곳들 있죠. 네. 그래서 좀 막 도로를 다시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지역들 가면 거기는 또 신세계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도로가 부서져 있는 곳도 아. 있고 그다음 선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아.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로컬들만 익숙하게 갈 수 있는 도로들이 좀 있어서 음. 처음 오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꺾어 가라는 거지?' 하고 되게 음. 어리둥절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울은 진짜 이 같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성질머리가 급하고 약간 서로 끼어들라 그러고 서로 다 급한 것 같아요. 다들 시간에 쫓겨 사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곳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약간 물리적으로 좀 이렇고. 근데 부산은 운전하는 그 어떤 느낌이 시간이 급한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 성격? 급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갱스터. 예. 그래서 좀 다른 그 느낌은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서울 그래도 그냥 이 생태계만 좀 파악하면 네. 나쁘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 네. 그냥 욕이 느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쵸. 예. 요니는 운전 습관 같은 거 있어요? 아 저 있죠. 저 있고 저는 특히 전기차를 몰아서 전기차와 그 뭐 기름차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사실 페달 밟는 그 네. 느낌이거든요. 그 저 전기차는 밟는 대로 바로 마력이 나와요. 그래서 밟는 족족 속도가 나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오르막. 오르막을 올라갈 때 약간 기름차들은 약간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뭔지 알 것 있잖아요.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그게 없어요. 쫙 올라가요. 근데 꾹 하고 올라가는 느낌이죠, 기름차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또 장점은 부드러운 출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게 되게 느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오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약간 이게 둔턱 넘어갈 때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이게 있는데 전기차는 오히려 그런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은 좀 안 좋아서 이게 힘을 내고 그 힘 내는 족족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속도도 제가 밟는 대로 속도감이 느껴지고 속도는 오히려 한 130, 140 까지 밟았을 때 이게 오히려 '아 이거 내가 속도감 잃겠다. 이거 속도 줄여야지.' 이 정도의 좀 무중력한 느낌이 오는데 기름차도 몇 번 타본 입장에서 기름차는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시속이 한 100, 110만 돼도 제 느낌에는 시속 한 60, 70 밟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 이게 엄청 큰 차이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부드럽게 밟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운전하는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들이 멀미를 하기가 쉬워요. 운전자의 노하우가 좀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전기 택시 타 보면 맞아. 네, 운전이 거칠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분이 만약에 똑같은 습관으로 기름차를 몰았을 적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전기차 맞아요. 특성상 이게 너무 거칠어서 제 남동생도 제 차를 가장 많이 얻어 타는 친구인데 걔가 이제 저한테 "출발이 너무 거칠다."라고 얘기해서 확 그 나가버리니까. 예 그냥 밟는 대로 나가니까 저야 출발하고 나가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그럴 돼서 수 있겠다. 그거를 좀 고치려고는 노력 중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런 전기차로 된 택시 타면 멀미하거든요. 요새 근데 되게 많잖아요, 택시 전기차. 예 택시의 전기차 비중이 많이 높죠. 남은 아이오닉 진짜 전기차가 많아요. 다 택시 회사로 넘어가 맞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좀 타석지석 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건데 저희 어렸을 적에 아빠의 운전이 굉장히 거칠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럼요. 저는 발가락을 움츠러들 정도로 힘을 줄 정도 주었거든요. 아빠는 레이서였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속도를 언니가 만났을 그 강남의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빠도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 약속에 대해서 되게 배웠던 게 예를 들어 10 시까지 어디 가야 돼. 그래서 9시 반에 무조건 출발해야 안전하게 도착해. 근데 뭐 늑장 부려서 9시 40 분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발가락에 뼈 부러질 정도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 시간을 맞춰서 도착하도록 달리는 타입이어서. 그런 거를 어렸을 적에 보고 자랐는데 이게 저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운전하니까 성격들이 아빠 닮은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 끼어 끼어들기에 좀 박하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주하는 차가 코너를 돌고 나도 그 코너로 돌아야 되는데 그 상대방 차가 너무 크게 돌아버리면 제가 돌 공간이 차선 먹으니까.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 차가 진짜 이게 서툴러서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돌아보게 되네. 하여튼 네. 근데 그럴 때 좀 저의 그런 상대방 입장에선 다 티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서툴러서 그래. 아니면 아니면 진짜 생각 없이 좀 배려 없이 이기적으로 돌았어. 이게 보이면 전자는 이미 그 운전자가 당황하는 게 보여서 내가 조금 양보해주거나 이런 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양보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떡해. 뒤로 갈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네, 그럼 어차피 그 사람도 크게 돌아서 이쪽으로 못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빠를 그대로 닮았어요. 남동생들은 어때요? 남동생 하나는 운전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다른 남동생 하나는 모르겠어요. 제 차를 몰아서 그런지 되게 눈치 보면서 친절하게 몰아요. 네. 근데 여동생 이번에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걔 운전하는 걸 봤는데 걔는 더 웃긴 게 그 앞에 끼어드는 게 싫어가지고 엄청 바짝 따라붙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 이러다가 사고 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언니가 여기 이 지역에 살다 보면 끼어들기를 너무 해서 너무 열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네, 저나 얘나 약간 어렸을 적에 아빠 딸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게 운전 습관이라면 습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운전을 되게 싫어하세요. 보니까 저희 비슷한 게 저랑 아빠가 운전을 싫어하고 동생이랑 엄마는 운전을 되게 좋아해요. 보니까 제 동생은 취업을 하자마자 차를 샀어요. 제일 처음 산 게 차를 사서 여기저기 그냥 막 끌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옛날 여성치고 운전을 잘하시고 주차를 우리 아빠가 인정할 정도로 주차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닮는 것 같다. 있죠. 어렸을 때 좀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엄마 아빠의 성향도 좀 이렇게 나눠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이게 좀 초보는 어쩔 수 없이 좀 깡다구잖아요. 좀 필요해요. 깡다구가 없으면 좀 뻔뻔함이라도 좀 장착은 하긴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비상등 깜빡 하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약간 초보 입장에선 겁에 질리거든요. 내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들어요. 무조건 사과하고 무조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만 열심히 해도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허둥대다가 사고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허둥대다가. 네. 그러니까 그 운전을 저 처음에 운전 시작할 때 아빠한테 귀 닦지 않도록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게 있거든요. 네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놓쳤잖아요. 이 코너에서 못 돌면 갑자기 어떻게 하자고 돌려가지 말고 그냥 지나쳐서 돌아가라. 내비가 다시 찍어주니까 돌아가라. 어설프게 그때 껴든다고 초보들이 하는데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때 껴들어서 제일 사고 낸다. 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저는 길 놓치면 그냥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아씨 이러고 늦으면 이제 그런 거 있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뭐 어떻게 가야지. 이런 걸 계속 했던 것 같고. 네, 뭐 주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주차가 사실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난이도가. 근데 주차는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옆차를 안 받기 위해 각도 잡다가 엄청 오래 걸리다 보면 기다리는 차들이 갑자기 뒤에서 빵빵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때는 차라리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예전에 강남 신세계백화점에 이렇게 거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올라오기 전에 차를 빼기 전에 미리 뒷차한테 제가 초보라서 천천히 갈 거니까 좀 나중에 올라오세요라고 미리 얘기하고 엄마는 엄청 그 돌돌 하는 나선형을 천천히 올라오셨대요. 약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주차 에피소드 또 말하자면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김포에서 차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해야 할 것들이 막 있고 하는데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또 강남에 주차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건물 주차장도 있는데 이제 건물 주차장도 뭐 꽉 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건물 주위를 돌았는데 이제 노상 공영 주차장 이제 노상에 즉 주차선 표시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되는 걸 노상 공영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뭐 한 10분에 300원 뭐 이런 식으로 공영이 싸죠. 네네 그런 거는 한 10분에 300원 이렇게 하는데 다 평행 주차인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아직 평행 주차를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행 주차를 하면 이게 세월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또 걱정이 되니까. 근데 다음에 뒤에 막 할 일은 있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 옆에 뭐 은행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은행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비싸죠.
10분에 1,000원이었어요. 응. 근데 어떡해요. 근데 거기는 자리도 좀 여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주차하던 방식대로 넣는 대로 전면 주차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 모자라면 돈으로 해결해야지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주차를 때려 넣고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왔더니 이제 28,000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날 점심을 5,000원짜리 김밥을 먹었거든요. 주차비가 28,000원이 나온 엔딩. 그래서 다짐했죠. 이 굴욕을 잊지 않겠다. 근데 그게 왜 굴욕이에요? 저는 사실 초반에 네네. 그러니까 주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할 때 네. 당연히 돈으로 치환한다라는 걸로 해서 노상 주차가 사실은 그러니까 주차하는 난이도도 어렵기도 한데 옆에 치고 지나갈 확률이 진짜 많거든요. 긁힐 확률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다 치면은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아 같은데. 그쵸 예, 그쵸. 예. 그게 제가 그냥 표현을 굴욕이라고 한 거고 음. 이제 좀 더 이제 연습을 해서 음. 능숙해져야겠다. 그래서 음. 이제 그리고 이제 항상 서울에서 주차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차 몰고 다니는 게 운전도 운전인데 주차가 늘 문제잖아요. 아, 주차는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모두의 주차장 이런 걸로 뭐 공영 주차장 찾고 하는 게 저는 항상 친구들의 보조석에 탔으니까 근데 친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해보니까 알겠다. 아주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운전 사실 뭐 진짜 초반에 저는 진짜 사과를 진짜 잘하고 다녔거든요. 비상등 깜빡이가 특히 제 차는 이렇게 앞에 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 붙어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늘 이 자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손을 한쪽을 늘 저여하는 자세를 들고 다니면서 사과를 엄청 하고 다녔고, 그리고 의외로 막 빵빵하고 거치신 분도 제가 깜빡이를 켜면 좀 누그러지는 현상들을 좀 많이 봐서 그래 뻔뻔하지만 사과는 제대로 하자. 그 그런 것 뻔뻔한 게 같아요. 솔직히 뻔뻔한 게 나도 살지만 저 사람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친구가 했던 일화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하나 네. 있었는데 제 친구도 운전을 막 진짜로 진짜 일 때문에 이동해야 돼서 막 시작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도 운전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는데 특히 그 친구는 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네. 지방은 되게 서울로 치면 성수동 같이 골목골목 그런 거기를 좀 헤쳐가야 되는 곳이 많아요. 근데 거기 난이도가 높은 게 양쪽으로 길도 좁은데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와중에 사람들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코너에서 조금이라도 비면으로 주차한 차 하나를 만나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운전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꺾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하고 뭔가 만날 것 같아서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뒤로는 차가 한 대 오고 그 꺾는 곳 그 반대쪽으로 지나가려는 차가 오니까 어떡해. 양쪽에서 차가 오니까 자기가 약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한 아저씨가 보다 못해 내려 가지고 다가오니까 이 친구가 이때는 '아 이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창문을 바로 내리고 아저씨가 막 인상 치려는 그 순간에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표정이 싹 풀어지더니 "아 여기로 갈 거예요?" 딱 물어보더니 "예. 저 근데 여길 가야 되는데 저 차랑 부딪혀 갖고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뒤에 있는 아저씨 둘이 내려 가지고 "오라이, 오라이." 하면서 잘 대박. 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서 서로 웃으면서 끝났다고 그 얘기를 정도 돼야 되는 하는데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되게 인상이 남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저씨들 되게 재밌는 게 그 횡단보도 지나갈 때 차 멈추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람을 보내려고 기다리면 이상하게 아저씨들은 저를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저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운전자라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다른 분들은 그냥 제가 천천히 멈추면 먼저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저씨들 중에는 꼭 제가 속도를 내면 저를 오라이, 오라이 하면서 보내고 보행자가? 예, 보행자가 저를 보내서 제가 우와. 가면 그때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게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저씨들 되게 마음은 따뜻한 분이 도와주세요 많다. 하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 친구 입장에선.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을 구하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하하호호 그 아저씨들도 얼마나 에피소드가 생겼겠어요. 그 어떤 아가씨가 꼼짝도 못해서. 그래서 했는데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도와주더라.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랑 얘기하면서 '아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막 이런 어.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저는 이제 사실 40 넘어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데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를 종종 생각해요. 그리고 뉴스 볼 때마다 그 고령 운전자 이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항상 원인이 막 명확하게 뭐 떨어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막 급발진도 있고 뭐 고령 운전자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나이가 들면 좀 순발력이나 그런 판단력 같은 게 좀 떨어지긴 할 것 같거든요. 되게 그쵸.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 운전하시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댁에 집에 있을 때 아유 이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하고 싶어도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막 면허 반납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근데 또 차 타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타게 되는 것도 좀 웃기고 특히 그래서 지방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이동성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지하철 2호선 빡빡한 거 타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반응 속도는 떨어질 거라서 좋은 대안이 뭘까라고 뭐 명확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해도 아주 운전을 일찍 시작해서 몸에 익은 사람과 저는 또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빨리 다시 하려고 했던 게 지금처럼 신체적인 능력이 좋을 때 이걸 몸에 새겨놔야 나중에 좀 더 자연스럽게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종종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윤희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뭐 이런 고민은 좀 잘 안 하는 편이죠. 예. 근데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땐 아빠도 확실히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워낙 되게 액티브하고 공격적인 드라이버였다 보니까 아빠가 요즘 운전하는 거 보면 진짜 안전 운전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래도 다행히 예민해서 자기의 움직임이 예전 같다는 거를 좀 인지해 가지고 엄청 안전 운전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이는 것도 다르고 뭐 이런 고령 운전자 이슈도 봤을 때 자기도 혹시 페달 뭐 이런 거 잘못 밟을까 봐 이제 요런 것들 좀 막 한다 그러고 그리고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건 아빠 차에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기스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평행 주차 같은 거 진짜 아빠는 잘했고 엄청 노련하실 텐데, 그죠? 예. 근데 이제 아빠도 요즘은 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살짝씩 이제 콩콩콩 거리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기술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차도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안전거리 이상으로 뭐 예를 들어 이 거리 앞차와의 거리 근데 나의 속도를 이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서 그 지금 속도를 줄이면 안 된다는 경고음을 띠띠띠 하게 해 주거든요 지금 제 차에서는.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빠도 나중에 이런 기능이 있는 차를 좀 들여야 될 것 같다 해요. 왜냐면 부모님은 사실 지방에 계신데 지방의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서울과 달리. 서울에 있었으면 오히려 차 없이도 엄마 아빠 편하게 다니시고 엄마 아빠 가끔 서울 올라오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그런 게 뒷받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술하고 정책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운전 얘기 너무 이제 제가 이 모자란 썰을 많이 풀었지만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추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확실히 느꼈어요. 아, 더워도 좋을 거예요. 네, 좋구나. 확실히 이거 느껴서 비 그리고 오면 더 좋고. 뭔가 이 수단의 편안함을 느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쿠팡 와우를 끊을 수 없듯이 뭔가 이 운전의 매력을 편안함을 느끼면 저도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운전 얘기 매일 하던 이야기 하려니까 되게 오히려 좀 신선하네요. 운전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당분간은 주 1회로 찾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저희가 목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저희 5시 반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계속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은근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또 재밌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끝.